자, 파트 2에서는 정렬 알고리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의 주요 내용은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인 선택 정렬, 버블 정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란 주어진 일련의 숫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숫자들을 가장 작은 수로부터 시작해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말하고요. 가장 큰 수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방법론, 정렬을 하기 위한 문제 해결 기법인 알고리즘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로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이라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렬을 하는지 하는 방법론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각각의 방법으로 정렬을 했을 때에 그 성능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을 비교해 보면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알고리즘이 그 각각의 특징을 지닐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정렬입니다. 자, 정렬을 위한 초기 상태에 정렬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 데이터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정렬을 위한 초기 상태는 배열에 숫자들이 임의의 순서로 저장된 상태입니다. 사례에 보시는 것처럼 0번부터 4번까지 5개의 데이터가 이제 성적 데이터이겠죠. 저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정렬되지 않은 채로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이런 순서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정렬을 한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 상태는 배열의 숫자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서 50, 60, 70, 80, 90 이렇게 저장된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선택 정렬 방식에서 정렬을 하는 방법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렬되지 않은 원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가장 앞자리에 위치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정렬 과정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배열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원소 중에 아무것도 정렬되어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모든 원소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90과 70으로 우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70이 작죠? 70과 80을 비교합니다. 70이 작아요. 70과 60을 비교하면 60이 작고 60과 50을 비교하면 50이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원소까지 비교를 하다 보면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찾은 후에 이 최소값의 위치를 가장 앞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50점을 그냥 90점으로 옮기면 여기 90점 자리에 있었던 이 데이터를 손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90점과 50점 두 개의 데이터의 자리를 맞바꾸는 형태, 교환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50점이 맨 앞자리로 오도록 그리고 90점이 맨 뒷자리로 가도록 서로 데이터를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단계가 끝나는 거고요. 1단계 정렬 과정이 끝났을 때의 상태는 맨 앞자리에 와 있는 하나의 데이터는 정렬이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에서는 맨 앞자리에 정렬이 이미 완료된 데이터는 이제 배제를 하고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4개의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인 60점을 찾아내고요. 그 최소값인 60점을 정렬되지 않은 영역의 가장 앞자리 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70점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점이 이 자리로 오게 되면 50점, 60점까지가 정렬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다 보면은 위에 있는 이 정렬 과정을 4단계까지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4단계냐면 원소의 수가 5개잖아요. 그러면은 4단계까지 하면은 여기 4개의 원소까지가 정렬이 다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5번째 원소는 굳이 정렬하지 않아도 다 정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4단계까지 반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선택 정렬 방법에서 어떤 일들을 몇 번 수행하는가 하는 성능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이제 일반화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비교하는 횟수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90점, 70점 한 번 비교했죠. 70점과 80점 두 번, 70점과 60점 세 번, 60점과 50점 네 번 비교를 통해서 최소값을 찾아냅니다. 2단계에서는요. 두 개 먼저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70점과 60점 두 번, 60점과 90점 세 번 비교하면은 최소값이 찾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따라가다 보면 1단계에서는 원소수보다 한 번 적게 비교를 하고 2단계에서는 원소수보다 두 번 적게 비교를 해서 마지막 n-1번 단계에 갔을 때는 한 번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정렬 과정을 통해서 그 숫자와 숫자를 비교하는 횟수는 n-1 더하기 n-2 더하기 따따따해서 1까지 더해진 이만큼의 횟수만큼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를 교환하는 횟수는 어떻게 하느냐. 선택정렬에서는 최소값을 찾은 후에 최소값과 그 다음에 그 최소값이 가야 될 위치값을 맞바꾸는 교환이 한 번씩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한 번씩만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n-1번의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능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버블 정렬이라는 방법을 설명한 후에 한번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택 정렬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방법을 이제 그림으로 이미지로 설명하던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 중에 순서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순서도의 내용을 시작으로부터 종료할 때까지 쭉 따라가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버블 정렬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버블 정렬의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는 선택 정렬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초기 상태에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상태는 정렬되어 있는 배열의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버블 정렬의 정렬 방식을 간소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웃한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서 더 큰 수를 뒷자리로 보내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 정렬의 정렬 과정 1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두 개씩 이웃한 숫자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과 70을 비교를 했을 때 앞에 있는 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두 수를 맞바꾸어서 큰 수가 뒷자리로 가도록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70이 앞으로 오고 90이 뒤로 가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 다음 두 개, 이웃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90과 80을 비교하게 되고요. 90이 더 크니까 또한 맞바꿉니다. 그래서 70, 80, 90의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다음 이웃한 두 개, 90과 60을 비교해서 90을 뒤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90과 50을 비교해서 90을 뒤로 보내게 되면 최종적인 1단계가 종료되었을 때 가장 큰 수, 최대값이 가장 뒷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수를 가장 뒷자리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90점이 다음 수와 교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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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쳤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단계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4번째 원소는 이미 정렬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0번 원소에서부터 남아있는 4개의 원소만을 가지고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두 개의 이웃한 수를 비교를 했는데 70, 80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80과 60을 비교하니 앞에 있는 수가 더 크니까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80이 오게 됐고요. 80과 50을 비교하니 앞자리가 더 커서 교환하게 되면 마지막 3번째 그 배열 원소 값으로 80이 가게 돼서 정렬이 3번째 원소까지가 정렬이 되는 2단계 과정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정렬 과정은 한 단계를 더 표시해 봤는데 3단계에서는요. 70, 60 비교해서 70이 크니까 교환하고요. 70, 50 비교해서 70이 크니까 교환함으로써 두 번 비교함으로써 이렇게 70이 정렬되는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정렬 과정을 몇 단계까지 반복을 하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4단계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1단계일 때, 2단계일 때, 3단계일 때, 4단계일 때까지 정렬이 되고 마지막 0번 위치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정렬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버블 정렬의 성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정렬 때와 마찬가지로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로 일반화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단계에서 비교의 횟수를 한번 보시면 1단계에서 두 개 비교하는 것, 비교하고 해서 4번 비교했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1개만큼 비교를 했고요. 2단계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원소는 정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 하나 적은 만큼 비교를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나타내보면 1단계에서는 n-1번의 비교가, 2단계에서는 n-2번의 비교가, n-1번째 단계에서 한 번의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 횟수는 n-1 더하기 n-2 더하기 1만큼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소 교환의 횟수를 보면은요. 1단계에서는 최대 n-1번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봤었던 사례에서 보시면 1단계에서 4번 비교를 하면서 비교할 때마다 교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n-1번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2단계에서는 처음에는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처음에 나열되어 있던 데이터의 형태가 어땠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 n-2번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소의 교환에서는 1단계에서 최대 n-1번, 2단계에서 최대 n-2번 그렇게 표시하다 보니 전체 정렬 과정에서 n-1 더하기 n-2 더하기 해서 1번만큼의 교환이 최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비교의 횟수와 원소 교환의 횟수를 선택 정렬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느냐?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에서 비교 횟수는 원소와 원소를 비교하는 횟수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원소를 교환하는 횟수가 선택 정렬에서는 한 단계마다 한 번씩만 교환하기 때문에 n-1번으로 딱 고정이 되는 반면 버블 정렬에서는 최대 n-1 더하기 n-2 더하기 해서 그 원소 교환 횟수가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딱 단정지어서 항상 버블 정렬이 원소 교환 횟수가 많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최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애초에 그 데이터들이 어떤 순서로 나열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이만큼이 필요한 것이고 최소로 보았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한 번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가장 최악의 경우를 봤을 때는 그 선택 정렬에 비해서 버블 정렬의 오버헤드, 다시 말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시간과 그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 정렬이나 버블 정렬이나 초기 상태를 목표 상태로 만든다는 목표는 똑같아요. 그리고 방법론은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방법론이 어떤 데이터를 만났을 때 데이터에 따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시간이 더 적게 걸리거나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어떤 정렬 방법, 어떤 알고리즘에 더 적합한가 하는 데이터의 특성과 알고리즘의 특성을 잘 융합해서 맞추어 봐서 올바른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버블 정렬의 순서도도 여기에 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설명했던 정렬 알고리즘에 관해서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어진 일련의 숫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알고리즘을 뭐라고 합니까?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2번, 주어진 일련의 숫자들을 작은 수에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알고리즘은 오름차순 정렬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수에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요. 3번, 정렬되지 않은 원소들 중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가장 앞자리에 위치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서 정렬하는 방식은 앞서서 보았던 선택 정렬 방식입니다. 4번, 이웃한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서 더 큰 숫자를 뒷자리로 보내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정렬하는 방식을 우리가 버블 정렬이라고 알아봤습니다.
자, 파트 2에 대한 요약입니다. 주어진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알고리즘을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정렬 알고리즘에 따라 결과는 동일하지만 정렬하기 위한 계산량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능 분석을 통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선택 정렬은 아직 정렬되지 않은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 가장 앞에 위치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버블 정렬은 숫자 2개, 이웃한 숫자입니다. 비교하여서 더 큰 수를 뒤로 보내는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정렬을 수행하는 방법론을 말합니다.